해군력의 종말은 포탄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 시작은 한 장의 현수막, 그리고 수리되지 않은 균열이었다. 2025년 미국 해군의 실체가 드러났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항공모함은 충돌 이후 복구되지 못한 채 기념식장의 배경 장식으로 가려졌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 그 항공모함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워싱턴은 서울에 손을 내밀었다. MASGA. 처음에는 생소한 코드명이었지만 지금은 미 해군의 생존을 책임지는 유일한 시스템이 되었다.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은 조선 기술을 넘어서 해군 작전의 알고리즘, 유지주기, 공급망, 심지어 지휘 흐름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이제 더 이상 서울 없이는 바다를 움직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서사가 아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 그 중심에 선 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부터 공개된다. MASGA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그 첫 번째 장면은 파란 현수막에서 시작된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축포가 터지고 해군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진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히 연출된 무대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다. 미 해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 그 뒤편에는 거대한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해리 S. 트루먼호가 위용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상하다. 선체 일부분이 거대한 파란색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다. 축하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 현수막은 언뜻 보기엔 장식용 같지만 정비병 출신이라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진실이 있다. 그 현수막은 장식이 아니라 수리되지 않은 파손 부위를 가리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 트루먼호는 8개월 전 지중해에서 상선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를 겪었다. 충돌 지점은 선체 좌측 아래, 비행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구역으로 파공과 구조물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전직 해군 장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공모함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만 지금은 페인트와 천조각으로 체면을 지킨다. 해군 기념식은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다. 특히 미 해군이 자랑하는 전략 자산 트루먼호를 배경으로 내세운 것은 전력 과시라는 의도가 명확하다. 하지만 그 배경 뒤에는 자체 수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체가 숨겨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더 많은 함정을 설계하고 있다. 지금보다 많은 전함이 건조되고 있다. 세계는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등 뒤에는 아직 수리되지 못한 충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질적인 장면이다. CNN의 취재진은 이 장면을 클로즈업했고 관련 영상은 미국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댓글과 함께 트럼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었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왜 수리가 지연되고 있을까? 정답은 하나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항공모함을 즉시 수리할 역량을 상실했다. 지금 미 해군의 함정 중 36%가 정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정비 기간은 평균 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길어졌고 해군 기술진의 부족과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가 문제의 핵심이다. 노퍽, 샌디에이고, 펄하버 등 주요 기지는 인력난과 장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관계자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전략적 임무 투입이며 정비는 때때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전투함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저 부유하는 철덩어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대고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다. 트루먼호 충돌 사고 이후 한때 미 해군은 트루먼호를 한국에 입항시켜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부산이나 울산의 조선소가 보유한 선체 구조 보강 레이더 교체, 핵 추진 개통 진단 등 고급 기술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자산을 한국 조선소로 보낸다면 미국 조선업 포기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현수막으로 덮인 함정이었다. 기념식 후 미 해군 내부 문건이 일부 유출되었다. 한 문서에는 향후 정비 일정 조정 및 해외 민간 조선소 위탁 검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조선소는 곧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익명 소식통은 더 노골적이다. 이제 우리 해군은 한국이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속도가 없다. 싱가포르는 규모가 안 된다. 한국만이 유일하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장면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릎을 꿇을지다. 기념식 다음 날 미국 조선업계와 해군 고위층은 MASGA 프로젝트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다. MASGA 즉 마절러 얼라이언스 십빌딩 글로벌 어그리먼트, 해석하자면 모듈형 동맹 조선 협약으로 미국 선박을 한국 기술로 유지하고 개조하는 프로젝트다. 트루먼호는 첫 희생양이자 동시에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현수막 뒤에는 페인트 칠된 금속이 있고 페인트 뒤에는 균열이 있고 균열 뒤에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 미 해군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해군 선박 총 296척 중 무려 107척이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 중이다. 정확히 말하면 함대의 36.1%가 즉시 전투 투입 불가능 상태라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다. 미 해군이 스스로를 정비할 수 없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다. 이 수치는 단지 통계가 아니다. 이 수치 속에는 요르단 해역에 갇힌 상륙 강습함 복서와 그리스 항구에서 부품을 기다리는 구축함 필리핀시, 정비 부족으로 레이더 시스템이 고장난 연안 전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전 세계 11개 전구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은 항구에 묶여 있다. 트루먼호의 사례처럼 충돌 사고나 고장 이후 함정이 정상작전으로 복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80일, 길게는 2년이다. 예컨대 상륙 강습함 USS 바크선은 2억 달러를 들여 정비 중이나 2년째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치 예정이던 1200명의 해병대원은 중동 해역에서 USS 바타노에 계속 탑승 중이다. 그들은 8개월 이상 바다 위에서 생활 중이며 교대 일정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미 해군은 올해 초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정비순환 파산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 대기 중인 함정수는 10년 전보다 112% 증가, 정비에 필요한 인력은 24% 부족, 부품 공급은 평균 6개월 지연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산업 기반 붕괴에 있다. 과거 냉전기, 미국은 동부와 서부 해안에 9개 이상의 공공조선소 및 군수기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와 예산 삭감, 인력 고령화 등의 이유로 현재 가동 중인 주요 군용 조선소는 단 4곳뿐이다. 이 중 3곳은 과도한 적체와 인력난으로 업무 마비 상태다. 2023년 기준 노퍽 해군기지 정비센터의 평균 대기 일수는 214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의 용접 기사 부족률은 46%. 진주만 해군 조선소는 정비 스케줄을 3회 이상 연기한 선박이 14척에 달한다. 정비 공정도 문제지만 기술 자체의 낙후성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핵추진 항공모함의 냉각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는 미 조선소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다. 이 때문에 외부 민간 계약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조달국의 한 실무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1990년대에 멈춰 있다. 21세기 함정을 20세기 장비로 고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정답은 너무도 명확하다.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상선의 42%, 군함의 15%를 건조한 조선 강국이다. 특히 울산, 거제,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비 클러스터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유도탄 구축함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 유일의 민간군 복합 정비 네트워크다.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USS 앨런 shepherd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정비 계약은 단순 수리가 아닌 고속운용 체계 재구축, 내화 장비 개선, 자동화 설비 업그레이드 등 고도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단순 OEM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다. 미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는 향후 10년간 2,800척의 소형 선박 및 지원정 발주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을 한화 필리 조선소와 한국 업체에 외주로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를 위해 미 해군 수상함 조달 총책임자 출신인 토마스 앤더슨 제독을 영입했으며 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 해군은 움직일 수 없다. 전미 해군 전략 분석실 책임자였던 제임스 밀러는 최근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군력을 구성하는 것은 함포가 아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한국이다. 누가 봐도 낯설다. 전 세계의 기술력과 자본이 우리 조선업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한민국과 함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그의 정치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같이 가자는 표현이 얼마나 드물고 이례적인지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대부분의 연설에서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반복했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더 부담을 져라, 돈부터 내라는 식의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랬던 트럼프가 이번엔 저자세로 한국을 끌어안는다. 왜? 모든 것은 7월 말 워싱턴 DC의 한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됐다. 장소는 백악관 지하 벙커. 참석자는 NSC, 국방부, 해군성, 상무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까지. 논의 의제는 단 하나. 미 해군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비상계획. 이 회의에서 처음 MASGA라는 코드명이 언급됐다. 마절러 얼라이언스 십빌딩 글로벌 어그리먼트. 해석하자면 동맹 기반 모듈식 조선 협력 체제다. 그러나 이 코드명 속뜻은 더 단순했다.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 한국 손을 빌리자. 그 자리에서 해군 참모총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조선소는 텅 비었고 기술자는 퇴직했고 부품은 해외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울산 없이는 우리 함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을 정적 속에서 꺼낸 문건 한 장. 문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및 조선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안.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다. 트럼프는 2025년 대선 재선을 위한 기반으로 안보 우위와 산업 재건을 앞세워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업은 수치로도 현실로도 파탄 상태다. 이걸 숨길 수 없고 중국은 매년 70척 이상 군함을 찍어내며 미국을 조롱한다. 이를 돌파하려면 즉시 가동 가능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이었다. 서울은 이미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국방부, 산업부,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각각 HD현대, 한화, 대우와 함께 미국 측 고위급 회담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미국은 곧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느냐이다. 그리고 기회는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즉흥적인 성격과 감정의 진폭이 큰 지도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외적으로 유화적이었다. 그의 첫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장에서 그는 내 여동생이 한국 문화 팬이다. 한국의 산업 능력은 경이롭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의 참모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한국을 대단히 실용적인 파트너로 본다. 비싸지 않게 최고를 해내는 나라라고 여긴다. 이번 MASGA 구상은 그렇게 트럼프 본인의 머릿속에서 정치적 승리와 산업적 현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로 채택됐다. 그의 계산은 명확했다.
조선소 부활 일자리 창출 대선 공약 실현. 한국기술협력실전함대 복구 안보 강화. 동시에 중국 견제와 동아시아 주도권 강화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서울은 이러한 계산을 명확히 파악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 기술 이전은 없다. 대신 정비와 개조는 한국이 독점한다. 조선소 부활은 한국 자본과 인력으로 하되 법적 소유권은 미측이 갖는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참모는 말한다. 그는 메이드 인 어메리카 표지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드디어 연설날 트럼프는 미디어 앞에서 선포한다. 우리는 다시 바다를 지배할 것이다. 서울과 함께라면. 정치적으로 완벽한 문장이다. 지배라는 단어는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울이라는 이름은 현실적인 파트너십을 은근히 포장한다. 이 말은 미국인에게는 강한 리더십처럼 들리고 한국인에게는 기술적 승인을 뜻한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세계 조선 산업의 흐름을 바꾼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에서 트럼프는 한미 간의 MASGA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받는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그 친구들 진짜 대단해.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이잖아. 그리고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덧붙인다. 이번엔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안 그래? 참석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지배와 종속이 아닌 새로운 상호 의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 외곽 방치되다시피 한 오래된 조선소가 최근 몇 주 사이 급변하고 있다. 철골 구조물에 새로운 도색이 입혀지고 녹슨 크레인이 정비된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각지에서 집결하고 있으며 입구에는 MASGA-GON이 1이라는 표식이 세워졌다. MASGA, 즉 마절러 얼라이언스 십빌딩 글로벌 어그리먼트. 그 실체가 드디어 가동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익명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조선소가 아니라 조립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설계와 절단, 부품 가공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MASGA 시스템은 3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1단계 대한민국 내 설계 및 핵심 부품 가공. 2단계 미국 내 운송 및 조립. 3단계 현장 테스트 및 재정비. 말 그대로 설계는 서울, 조립은 샌디에이고인 셈이다. 이 방식은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핵심 노하우와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며 미국은 정치적 명분과 고용 창출 효과를 얻는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메이드 인 어메리카가 필요한 걸 잘 안다. 그래서 설계는 우리가 하고 도장은 그들이 한다. 이런 구조는 전 세계 함정 생산 방식에서 유례없는 실험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듈 설계에 있다. 기존 선박 건조 방식은 선체부터 갑판, 함교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MASGA에서는 각 부위를 나눠서 생산한다. 예를 들어 엔진실과 추진 시스템은 울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는 창원, 항법 시스템과 제어 판넬은 부산, 이후 미국 동부 해안으로 선적되어 현지에서 조립된다. 이는 한국이 사실상 디지털 조선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MASGA가 시사하는 기술적 진보는 하나 더 있다. 역공정 불가능성, 즉 미국이 설계 역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특정 부품의 제조 공정 자체를 블랙박스화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형 전자전 대응 모듈의 회로 설계는 HD현대와 LIG넥스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회로판에는 KORM1 시규 레이어라는 보호 코딩이 내장되어 있다. 이 코딩은 미국 기술자라도 접근 불가하며 업데이트는 한국 측 인력이 원격으로만 수행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부 관리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는 함정을 구매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임대한 셈이다. 비밀번호는 서울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지만 동맹군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가 없고 호주는 조선 인프라가 없다. 대만은 안보상 위험 부담이 크며 싱가포르와 인도는 일정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MASGA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한국은 이 체계 속에서 기술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누가 이 함대를 진짜로 통제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미 해군이다. 하지만 실제 함정의 정비 주기, 운용 알고리즘, 자율 대응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방산 기업이 유지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는 마치 비행기는 미국이 조종하지만 비행 경로는 서울에서 입력하는 구조다. 한 해군 전략가의 말이 떠오른다. 현대전에서 플랫폼은 껍데기일 뿐이다. 전장을 움직이는 건 설계도와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지금 그건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MASGA의 또 다른 특징은 전략적 연동에 있다.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전투함용 MASGA와 지원함용 MASGA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전투함용 MASGA는 하나오션과 미 해군 시스템 사령부, 지원함용 MASGA는 HD 현대와 미 해군 조달국이 담당. 이 분리는 정치적 이슈 발생 시에도 핵심 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너무 많은 주도권을 갖는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해군 내 고위 장성들은 이를 일축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이 아니라 항해다. 현재 MASGA를 통해 운용 중인 선박은 총 7척이며 향후 2년 내에 22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는 기존 전함의 모듈 교체형 개조 사업으로 진행된다. 즉 MASGA는 단순 건조 협약이 아니라 기존 해군력의 리빌딩 체계인 것이다. 이제 조용히 묻는다. 정말 이 함대는 미국의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로만 움직이는 공동 소유 자산인가? 기술을 가진 자가 조종하는 시대. 지금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 함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전쟁이다. 한국이 MASGA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문가 패널에서 한 기자가 조심스레 묻는다. 질문을 받은 전직 해군 참모차장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없지는 않다. 그리고 그땐 우리가 진짜로 해군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가정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정치, 기술, 군사, 외교까지 얽힌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 대한민국이 MASGA에서 손을 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나리오 1 기술 차단 암호를 잃은 제국. MASGA에서 운영 중인 7척의 함정에는 한국산 모듈과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이 중 일부 핵심 시스템은 원격 업데이트만 가능하며 서울 마포에 위치한 HD 현대 방산센터 내 KOPS 관제실에서 보안 프로토콜을 관리한다. 한국이 철수한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중단, 원격 오류 대응 불가능, 시스템 호환 중단, 그리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비상시 복원 코드 접근 불가. 즉, 미국이 소유한 함정이지만 더 이상 스스로 수정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암호화된 금속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시나리오 2 전장 공백 작전 중단 지역의 확산. 현재 MASGA를 통해 개조 또는 정비 예정인 함정들은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 5개 함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USS 모빌베이 남중국해 항로 차단 불가. USNS 앨런 셰퍼드 중동 군수 지원 차질. USS 오하이오급 지원 부함정 핵잠수함 교체 불가. 이는 단순한 전력 감소가 아닌 작전 지역 자체의 셧다운을 의미한다. 하와이의 해군 전략 분석관은 가상의 작전 계획표를 공개하며 말했다. MASGA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인도양에서 3개월, 태평양에서 6개월간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알고 있다. 시나리오 3대체 불가 제3의 기술 자책에 없음. 미 국방부는 최근 MASGA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틸젠크루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인도 라르센 앤투브로 등과 논의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한국만큼 빠르게, 정밀하게,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파트너는 없다. 특히 모듈화 설계에 대한 이해도, 미 해군 전술 교리와의 호환성, 핵심 부품 커스터마이징 속도 면에서 한국은 절대적 우위에 있다. 만약 한국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MASGA 시스템 전체를 폐기하고
새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이 과정에만 최소 6년 이상이 걸린다. 그 6년 동안 미국의 해군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되는 셈이다. 시나리오 4동맹 균열 정치적 파문과 군사적 고립. 한국의 MASGA 탈퇴는 군사협력 중단 그 이상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내러티브를 양산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동맹 내 균열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파탄. 인도태평양 연합훈련 축소. 일본 중심의 군사협력 축 강화. 의회의 한국 리스크 조항 신설. 하지만 그 대가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되돌아온다. 왜냐면 일본은 자체 생산을 원하지만 미국의 명령을 듣지는 않으며 대만은 물류 허브이지 생산 허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5 중국의 전략적 기회. 만약 MASGA가 중단된다면 가장 크게 웃는 쪽은 중국이다. 그들은 이 기회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인도양 및 남중국해에서 항로 재장악.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조선기술 제휴 제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는 선전전 확대. 자국 조선소 중심의 군수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2023년부터 준비되어 왔다. 한 정보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MASGA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안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 리스크까지 계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MASGA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전장 유지 시스템이며 동시에 동맹 유지 시스템이다. 한국이 이 테이블에서 손을 떼는 순간 미국의 해군력은 실제로 추락한다. 전략, 작전, 이미지, 기술, 동맹 모두가 붕괴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협력은 전략적 구속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다. 비 내리는 부산 남구 용호동. 회색 구름 사이로 서서히 떠오르는 거대한 선체. 바로 제7함대 상륙 지휘함 USS 블루리지오가 부산작전기지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기지는 마치 전쟁 직전의 사령부처럼 바쁘게 돌아간다. 정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물결 아래 흐르는 긴장은 한미동맹과 해군 전략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었다. 블루리지오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다. 1970년 취역 이후 무려 56년간 현역으로 활동 중인 미 해군 최장수 현역 함정.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제7함대의 뇌라는 데 있다. 전시 시 함대 사령관 및 지휘부가 탑승해 다영역 지휘체계 작동. 서태평양, 동중국해, 한반도 인근까지 작전 범위 확보. 정보 수집, 사이버전, 통신 통제 등 총괄. 블루리지가 정박한 그 순간은 단순한 기착지가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지휘권의 일부를 맡기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입항과 동시에 한미 해군 고위 장성들의 비공개 회담이 시작됐다. 장소는 부산작전기지 내 영빈관 A3구역. 한국 측은 합참 소속의 해군작전사령관, 방위사업청 관계자, 그리고 국정원 고위 분석관이 참석. 미국 측은 제7함대 사령관 루이스 카탈리나 대령을 포함해 총 6명. 회의 주제는 단 하나. MASGA 운영 자산의 부산 전용 기항지화. 즉 MASGA에 따라 현대화된 함정들은 정기적으로 부산에서 정비 재보급, 시스템 점검을 받게 하고 동시에 한미 연합작전 체계에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건이었다. 이 말은 곧 제7함대의 재부팅 버튼이 서울과 부산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했다. 카탈리나 대령은 회담 중 이렇게 말했다. 블루리지는 수명을 연장했지만 기술은 뒤처지고 있다. 우리는 부산 없이는 이 배를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다. 한 번의 입항이 아닌 상시적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 해군 측은 MASGA 2단계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으며 부산은 그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라고 화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회담 이후로도 이어졌다. 카탈리나 대령은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 측 지휘체계에 감탄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이미 미 해군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해야 할 것은 협력이라기보단 공동 지휘일 수도 있다. 블루리지오는 단 4일간 부산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4일 동안 한미 간의 지휘 데이터 연동 테스트, MASGA 기반 함정 부품 호환성 검증, 한화방산 시스템의 실시간 원격 정비 훈련, 그리고 HD 현대 직원들의 비상상황 모의 대응 훈련. 이 모두가 실전처럼 진행되었다. 그리고 4일 뒤 블루리지는 MASGA 기술진 3명, 한화정비 엔지니어 2명, HD 현대 해양 시스템 분석가 1명을 태운 채 출항했다. 그 순간부터 블루리지는 단순한 미군함이 아니었다. MASGA의 이동형 테스트베드이자 한미 공동 지휘 체계의 실험선이 된 것이다. 그날 밤 카탈리나 대령은 항해일지에 이렇게 남겼다. 이제 나는 단지 미국의 함장을 넘어서 있다. 나는 서울과 워싱턴 사이 바다 위에 존재하는 새로운 명령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부산 기지에서의 입항은 마치 의례처럼 조용했지만 그날 이후 미 해군 작전 교범에는 다음 조항이 추가됐다. MASGA 함정은 정비와 재조정 시 우선적으로 부산 기지 입항을 검토할 것. 단 한국 내 사전 승인 프로토콜에 따를 것. 이 조항은 단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뼈아프다. 우리가 이끄는 전장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 조용한 협력 속에서 점점 깊숙이 지휘와 전략의 중심으로 진입 중이다. 1983년 봄 거제 옥포 조선소. 길이 180m, 무게 3만 톤에 이르는 첫 번째 국산 수송선이 진수된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한미국 해군 고문은 이렇게 말했었다. 한국은 조선 기술은 있지만 전쟁은 모른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조국은 세계 해군력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미국 함대의 작전 주기를 교정하며 동맹국의 전략을 편집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말 그대로 기술을 통해 지휘하는 제국 대한민국이다. 2024년 세계 해군 함정 시장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군용함 건조 점유율 17.4%로 세계 1위, 민간 선박 포함 시 글로벌 선박 건조량의 41.2%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일본을 모두 제친 수치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해군 작전의 시작 지점을 통제하고 있다. 해군 전력은 함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설계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제일 먼저 그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HD 현대,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은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모듈화 설계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이는 단순한 생산이 아닌 전장작전 사이클의 전산 설계권을 의미한다. 한화시스템은 2024년 9월 해군 디지털 트윈 지휘체계를 미 해군에 납품했다. 이 시스템은 함정의 엔진, 연료, 내압, 피로도, AI 기반 예측, 정비 등 213개의 항목을 실시간 분석하고 부산 마포 본사 서버를 통해 매시간 업데이트된다. 즉, 미 해군의 일부 핵심 함정들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서버의 승인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다. 지휘권의 디지털화, 그리고 그 디지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 시대다. 미 해군 전략기획본부 전직 장교 출신인 엘리엇 터너는 최근 기고문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한국은 작전 환경을 수출한다. 그래서 진짜 전장을 설계하는 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이런 주도력은 공급망 전체를 구조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이다. MASGA 프로젝트 외에도 한국은 전 세계 해군용 고급 철강의 58%를 공급, 전술 디젤 엔진의 62%를 라이선싱 보유, 전자전 장비 중 EWS-7 계열의 핵심 부품 74%를 국산화. 그리고 이 공급망은 단순히 기술 우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2025년 초 한국 국방부는 전략물자 유예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며 이는 지정된 상황 하에서 한국이 일시적으로 시스템 공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즉, 한국은 버튼 하나로 미 해군의 작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회자된다. 한미 해군 제독은 마이크 꺼진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왔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아니,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 쪽은 우리다. 놀랍도록 조용하고 거부할 수 없이 정교하며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권력. 이제 대한민국은 그림자 사령관이 되었다. 해군이 움직일 때마다 수면 아래에서 그 명령의 경로를 설계하는 손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손은 분명히 서울의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화면에 떠오른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수리하며 우리가 보급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의 항모는 없는가? 침묵.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해군본부 전략기획부장 대령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항공모함을 가지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청중 속의 기자들은 그 말에 눈을 번쩍 떴다. 왜냐하면 그 순간 CVX 한국형 경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CVX는 사실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2021년부터 검토되던 이 계획은 만재 배수량 4만 5천 톤, 16대의 수직이 착륙기 탑재, 800명 승조원, AESA 통합 레이더 탑재. 를 골자로 한 국산 항공모함 건조안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예산 갈등, 전략적 우선순위 문제로 5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런데 지금 MASGA를 통해 미 해군 항모를 수리하고 개조하는 한국이 정작 자국 항모는 갖지 못한 역설이 정치권에서도 폭발하고 있다. 2025년 초 여론조사기관 리얼리서치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7.8%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20대 이하 남성은 78%, 30대 여성도 과반이 넘었다. 심지어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비율이 54%에 달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를 두고 국민은 이미 해양전략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뒤처지는 중이다. 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성은 이미 열려 있다. 2024년 하반기 HD현대중공업은 CVX 완전 독자 설계안을 비공개 브리핑으로 국방부에 제출했다. 하나오션 또한 모듈식 블록 생산을 통한 건조기간 20% 단축안을 제안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은 설계 능력 있음, 생산 능력 있음, 운용 인력도 양성 가능, 국제 공급망 확보, 그리고 공정 명분도 MASGA를 통해 충분히 쌓인 상황. 문제는 단 하나. 그 항모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해군 측은 명확히 답한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방어적 해군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 전략 해군의 동반자다. 항공모함은 공격용이 아니라 동맹과의 작전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다. 간단히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해군과 작전을 함께하는 유일한 비동맹국이며 전시에 항모 없는 항모 작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가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분열되고 있다. 야당은 여전히 항공모함은 과잉 투자다. 대륙 중심 방어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여당은 이번에 태도를 바꿨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작전 능력을 가진 국가가 항공모함 한 척 없다는 건 오히려 전략적 취약성을 자초하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트루먼호에 우리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왜 우리 배에는 도장조차 못하냐? 는 말로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농담 속에는 뼈가 있었다. 워싱턴의 반응은 묘하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항모 보유는 주권사항이며 동맹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했지만 비공식 회의에서는 일부 우려와 환영이 혼재한다. 한국이 CVX를 가지면 MASGA를 넘어 독자적인 대양 전략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의존이 균형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도 나쁜 일은 아니다. 라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결정은 한국 스스로의 몫이다. 이제 한국은 남의 가판을 정비하는 기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판 위에서 비행작전을 개시할 사령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전략 자존심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 미 해군 전략국의 전직 분석관 스티븐 웨슬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짜 무섭게 성장한 국가는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함정을 고치는 나라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전쟁은 탄약보다 알고리즘, 속도보다 연동성, 화력보다 공급망이 좌우한다. 그런데 그 셋을 모두 쥐고 있는 국가가 있다. 총성을 울리지 않고 전장을 지배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무기력을 넘어 기술을 통한 영향력 투사라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개시하고 있다. 핵심 무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력 전장의 청사진을 소유한다. HD 현대,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전장 아키텍트다. MASGA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는 군함은 미 해군 기준 작전 기준을 반영해 제작되고 실시간 센서, 전자전, 자율항해 모듈이 서울 부산 서버에서 사전 통제된다. 설계권을 가진다는 건 작전 개입의 기술적 명분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서울이 아니면 작전 설계도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다. 2. 공급망 물류를 끊으면 전쟁은 멈춘다. 2025년 현재 NATO 기준 항모용 추진 모터 41%, 수상함용 디젤 엔진 58%, 수리부속 3급 품목 72%를 한국이 독점적 또는 전략적 공급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생산량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납기, 오차없는 공차, 전시 대응 시간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는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 한 해군 실무자는 말한다. 한국이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 미 해군의 작전력 30%는 3주 내 정지된다. 가장 무서운 무기 없는 무기다. 3. 타이밍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움직인다. 2024년 MASGA 시범 운영 도중 USS 앨런 셰퍼드 보급함에 데이터 링크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오류는 미국 내 어디서도 즉시 대응이 불가능했지만 울산에 위치한 MASGA 센터가 4시간 만에 수정 패치를 전송했다. 당시 미 해군 운용본부 내부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며, 우리보다 빨리 해결한다. 그들은 이제 협력자가 아니라 전술적 리더다. 4. 기술 주권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국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전술 AI 엔진 HWATCHER는 2025년 현재 미 해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유일한 자율 타격권 예측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해상 상황 인식, 다중 위협 우선순위 결정, 최소 피해 회피 기동, 을 선박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 이걸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미 해군 관계자들에게는 사령부밖에 또 다른 지휘소가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기를 팔지 않고 작전을 통제한다.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동맹국을 조정한다. 연합훈련 없이도 실전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한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며 그 권력은 침묵과 정밀함을 무기로 한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제프리 맥칼럼은 MASGA를 이렇게 평가했다. MASGA는 단순한 한미기술 협력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만든 전략적 인프라이고 미국이 그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시스템이다. 서울은 지금 아무런 제스처 없이, 아무런 무력 시위 없이 바다 위의 권력을 재구성하고 있다. 함포 대신 알고리즘, 선박 대신 플랫폼, 외교 대신 설계도. 그리고 전 세계는 그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재조립된 함정들이 미국 해군의 미래를 끌고 간다. 그러나 그 이름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2025년 6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해군력 관련 기획 기사 중 한 대목이다. 동맹국 바로 대한민국을 뜻하지만 기사는 끝까지 사우스 코리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미 해군, 동아시아 민간 기술에 의존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대 운영의 연속성은 더 이상 미 본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새로운 지휘 알고리즘은 대서양이 아닌 서쪽에서 생성된다. 서쪽, 이것이 곧 한국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두 언론 모두 한국의 직접적인 기여나 기술 우위에 대해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편집 선택이 아니다. 언급하지 않는 전략, 그것 자체가 메시지다. 한 전직 뉴욕타임스 국방 전문 기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우리는 안다. 한국이 얼마나 깊게 침투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통제력은 이미 명백하지만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미국 내부의 자존심에 균열을 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기획 단계부터 시작된다. 2025년 초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내부 기획서 중에는 MASGA 관련 보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다. 핵심 기술 보유국의 실명 언급 최소화. 시스템 원산지보다 운용성과 중심 보도. 국방부 공식 브리핑 위주 인용. 협력과 파트너십의 톤 유지. 즉, 사실을 말하되 누가 지휘하는가는 말하지 않는 구조다. 반면 일부 독립 매체들은 점점 더 노골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디펜스 시그널, 네이벌 애널리스트 위클리 같은 전문 저널은 2025년 5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MASGA는 기술 협력이 아닌 기술 종속의 시작일 수 있다. 미국 해군은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작동하는 동맹 장비를 사용 중이다. 이 문장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미 해군의 작동권 일부를 보유 중임을 직설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모호함과 암시를 유지한다. 왜일까? 정치적 압력. 백악관, 국방부, 상무부 모두 MASGA의 전략적 민감성을 고려해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자존심의 문제. 미국 대중은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 해군이 정지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2025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인식은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맹 내 균형 유지.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다른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한국 중심 체계를 불편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실체는 숨기되 구조는 유지하는 전략이 채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략 커뮤니티는 알고 있다. CSIS 전략연구실 고문 마이클 프리먼은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서울에서 전원 재부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동맹이 아닌 환상 속에서 작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한국 입장에선 지금의 익명성조차 더욱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인다. 이름 없이도 결정한다. 지목되지 않아도 전장을 편성한다. 전통적인 강대국은 총을 쥐고 싸운다. 하지만 21세기의 전략 국가는 설계도를 쥐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도는 서울 한복판의 암호화 서버 안에 있다. 워싱턴의 전략보고서, 베이징의 백서, 도쿄의 군사학술지. 모두가 한 가지를 묻는다.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바다를 지배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대답이 명확하다. 중국 해군은 2025년 현재 370척을 보유, 미 해군의 295척을 넘어섰다. 건조 속도는 월 2.8척, 1년 기준으로 30에서 35척의 신형 전투함을 실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양적 우위다. 반면 미국은 예산 초과, 건조 지연, 정비 누적, 핵 추진 시스템의 운용 피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전력 투입률이 68%에 그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묻는다. 그 많은 배들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 파도가 아니라 정비소가 전쟁을 결정한다. 그 질문의 답은 지도 위 두 도시에 있다. 중국의 장난, 대한민국의 울산.
장난 숫자로 압도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 중국 상하이 인근 장난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 건조 시설이다. 이곳은 연간 20척 이상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을 양산하며 5년 안에 중형 항공모함 3척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속도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다. 전자전 장비의 내구성 낮음, 조립 정밀도 미달로 함포 오차율 2.5% 이상, 해상 작전 시 피로 누적으로 정비주기 짧음, 디지털 전투 시스템 간 연동성 부족. 미 해군 정보국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에는 중국 해군의 수치는 강하지만 작전 유지력과 운용 가용성은 서구 기준 대비 30에서 35% 낮다. 라고 평가된다. 울산 설계, 생산, 정비, 재창출 모든 것이 순환된다. 울산은 다르다. 이곳은 세계 유일의 군용 함정 전주기 관리 도시다. 설계는 서울 마곡과 울산 중앙연구소, 생산은 HD 현대조선소, 정비는 현대미포와 다소 시스템 연계 운영체계, 부품 공급은 창원 부산진의 군수 네트워크, 디지털 전투 시스템 연계는 하나 시스템 클라우드, 심지어 AI 훈련 시뮬레이션도 대전 국방 AI 센터에서 수행. 즉 하나의 함정이 설계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를 한 나라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전 세계 유일한 도시가 바로 울산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중국 모두 울산을 바라보는가? 미국은 MASGA를 통해 울산에서 건조된 모듈과 설계를 조립해 해군을 재건하고 있다. 중국은 드러내진 않지만 한국산 고급 철강, 복합 세라믹 코팅, 일부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3국을 통해 수입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해군 조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중국은 속도만 남고 우리는 명분만 남는다. 2025년 기준 한국이 동시에 협력 중인 국가 수는 24개국, 이 중 7개국은 미중 모두와 군사 전략상 경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울산의 공급력은 정치적 충성보다 앞선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말한다. 울산은 중립이 아니다. 그 도시는 바다를 움직이는 손이다. 그리고 그 손은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의 것이다. 결국 누가 더 무서운 함대인가라는 질문은 그 함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하느냐로 귀결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술, 사람, 시스템, 공급망은 울산에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 두 제국은 지금도 수면 위에서 견제하고 싸우지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같은 항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곳은 전장이 아니라 지휘실, 무기창이 아니라 설계도, 함포가 아니라 복합 소재 프레임과 데이터 케이블의 세계. 그리고 거기 울산이 있다.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브뤼셀, 그리고 서울. 이제 국제회의에 앉는 순서는 군사력도 GDP도 인구수도 아닌 어느 나라가 해군을 움직이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지금 바다의 절대값은 조선소가 아닌 조율소에 있다. 그 중심이 바로 MASGA다. MASGA는 단순한 동맹 기술 협력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형 지정학적 조율 플랫폼이다. 함대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연동하고 유지보수를 디지털로 통제하고 정보 흐름을 다층적으로 조작하며 작전 로직을 가공하여 해군력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 시스템의 설계자, 즉 신해양 질서의 건축가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구조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세 가지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지연 권한. 에서 한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함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에서 MASGA 코드 업데이트 지연 작전 일정 지연. 대체 불가능성. 에서 MASGA 공급망은 미중 모두가 즉시 대체 불가능. 에서 전 세계 28개국이 모듈, 설계, 부속을 직간접적으로 의존. 전략 조율권. 에서 다자 훈련 해상 봉쇄, 해군 외교 등에서 에서 한국은 언제 누구와 속도를 맞출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무기보다 무섭고 외교보다 유연하며 제재보다 정교하다. 함대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코드를 통제하면 된다. 전투기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설계도를 조정하면 된다. 군함을 파병하지 않아도 된다. 보급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이제 강국이란 전진이 아니라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은 그 자격을 MASGA를 통해 얻었다. 이 흐름을 눈치챈 유럽 해군 전략가들은 2025년 9월 NATO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동북아의 기술 플랫폼이 우리 대서양 전략의 속도를 바꾸고 있다. 이제 브뤼셀은 서울의 동기와 타이밍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NATO 내부에서도 MASGA가 글로벌 해군 운용 속도를 좌우하는 메트로놈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MASGA는 기술이 아니라 질서의 프레임이었다. 미국은 작동성과 속도를 위해, 중국은 간접기술 이전과 대응력 확보를 위해, 유럽은 전방위 조율을 위해, 동남아와 중동은 생존 전략의 일부로서 모두 MASGA에 줄을 대고 있다. 그 줄의 원점을 쥐고 있는 건 이제 워싱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닌 서울이다. 트루먼호의 현수막 아래 감춰졌던 파손 부위. 그 파손은 단지 금속의 균열이 아니었다. 지배 논리의 균열, 독점 구조의 붕괴, 그리고 설계 주권의 재정립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MASGA가 태어났고 울산이 움직였고 서울이 응답했다. 이제 해군력을 가진다는 건 군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함대의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능력, 즉 운영권이 아니라 설계권을 쥐는 것이다. 그 설계권은 지금 이름 없이, 총성 없이,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조용히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다.